이런저런 모든 방향으로 봐도 일본인들을 이해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일관성이 없이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데 인터넷 댓글로만 국가의 정책을 조용히 비판하거나 그것도 소수이고 나머지는 그나마 코로나 감염증 사망자 수의 적음으로 나라의 정책이 잘 흘러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일본인들을 보면 일본은 꽤 오랫동안 바뀔 것 같지 않고 국민들 또한 수동적으로 국가가 이끄는 대로만 흘러갈 것 같으니 한일 관계는 앞으로도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이 진단키트를 지원해주면 우리는 이것을 우선 테스트 검사하여 안정성이 확인되면 쓰도록 하겠다는 뻘소리만 내뱉는 정부를 보다 못해 15일 일본 후생성은 한국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경험을 공유해주기 요청했습니다. 일본은 아비간을 시작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국 내에서 방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2장짜리 아베 마스크조차 아직 전달되지 못한 가구가 넘쳐나고 각 관공서 및 보건소 등의 일처리는 아직도 종이와 팩스로만 처리하는 90년대식 사무처리에 모든 일이 더뎌져만 가고 제대로 된 코로나 검사조차 할 수 없어 확진자조차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어 일본 내부에서조차도 밝혀지지 않은 감염자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우려를 내고 있는 이 상황에 아베 정부는 드디어 무리수를 던졌습니다. 5월 14일 아베 정부는 39개 현의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무모함을 보여줬습니다. 이태원 클럽 사건에서 한국은 빠르고 정확한 대처로 또 한 번 세계의 찬사를 받았지만 단 한 가지의 사건으로 빠르게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사례로 볼 때 일본처럼 전혀 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사태 해제라는 무모함으로 상황이 다급해지자 일본 후생노동성이 한국에 SOS를 요청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NHK에 따르면 가스노부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은 지난 5월 15일에 개최된 한국, 중국, 일본 3국 보건장관 화상회의에서 일본은 앞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에 한국과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경험을 공유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보복 조치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그동안 보여온 일본의 행태는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고도 넘쳐왔습니다. 일본은 현재 매우 다급하고 위험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정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해 온다면 한국에서도 협의를 거쳐 방역 경험, 공유 및 진단키트 수출, 마스크 지원 등의 다각적인 협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본은 계속 앞으로는 자신들의 방역이 성공적이라고 하면서도 뒤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역시 일본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의 발언처럼 막연한 공유 요청 및 한국은 지원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진단키트를 한국이 먼저 제공한다면 안정성 검사부터 실시 후 사용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또한 국가 간의 관계가 어려우니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인도적 차원에서 마스크를 지원해주면 좋겠다와 같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마치 대한민국이 일본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이 난 입장으로 보여지는 모양새입니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우리 정부는 식량 및 구조대, 공군 수송기 편으로 물자를 지원했고 당시 가장 많은 구조대와 성금을 보낸 국가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 국민 역시 일본을 돕고자 모금운동을 펼쳐서 대략 560억 원가량의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자신을 도와준 나라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채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상당수의 일본인들은 한국이 3.11 대지진 당시 한국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이후의 교과서 왜곡이나 혐한 시위 등은 더욱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언제나 왜곡된 모습을 보이는 일본이 지원 요청을 에둘러서라도 내비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돌아가는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제 일본 수도 도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이력을 파악하는 항체 검사의 결과가 양성률 0.6%로 나왔습니다. 이 연구를 근거로 일본 내 실제 코로나19 환자는 공식 발표보다 18배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는 도쿄에서만 8만 4천여 명의 확진자를 예상케 하는 수치입니다. 아직 일본은 유행이 시작도 안 된 것으로 일본 내에서는 올해 가을 이후 대유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 해제 선언은 아베 정부의 정치적 약화와 경제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방역 대책의 실패와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경제적인 문제들은 아베 정부의 입지를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토요타가 올해 영업이익 약 8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일선에서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들은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쓰고 진료를 하고 있는 일본의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진단키트의 첫 수출국은 굳건하게 먼저 신뢰를 보여줬던 아랍에미레이트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나라는 우방과 6.25 참여국들 중 지원 요청이 있는 나라들 우선으로 수출을 지원했으며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맞춰 공식적인 지원 요청을 하고 사정이 급한 나라는 군용기를 띄우고 심지어 그 나라에 남아있는 한국 교민들을 태워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많은 나라들의 진단키트 및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를 지원한다면 성능검사부터 하겠다. 이름표 붙이지 말고 인도적 차원으로 마스크를 지원해달라. 방역 경험을 공유해달라. 일본은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